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7월 27일, 28일 주말입니다. 폭염이 아주 사람을 아주 미치게 할 정도로 습도가 많죠.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말 휴가 가시는 분들 모두 행복한 리프레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지금 정치적인 공방 가지고 그냥 여야가 아주 지랄 연병을 하죠. 그런 문제도 좀 찍고 몇 가지 3년 후에 대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거 몇 개를 찍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폭등 문제죠. 제가 한 2년 동안 말씀드리기를 2024년 중후반이 되면은 부동산 값이 재폭등할 것이다 하고 잠깐씩 말씀드리면서 오세훈은 서울 부동산 값의 폭등으로 대권 주자에서 위기에 빠질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값 때문에 또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하고 잠깐씩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각종 유튜브에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생활 경제를 하고 있죠. 우리도. 저도 주식을 조금 하고 또 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당에 삽니다.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에 사는데요. 그게 재건축이 초미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값 하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저도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몇 개월 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한 특히 서초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값이 폭등이 들어갔죠. 제가 볼 적에는 한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하고 봅니다. 그리고 분당을 사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면 분당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한 2군데 정도가 벌써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예요. 물론 제가 사는 시범단지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한신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지금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또 지방 소멸의 시대가 들어갔죠. 지방과 수도권에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의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할 수뿐이 없는 여건이 뭐였냐 하면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공급이 2년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기존. 오히려 문재인 때보다 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되니 당연히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권에 살려는 사람들은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값을 잡으려면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고 다니는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놈을 보면은 하나도 못 맞춰요. 그놈들은 계속 부동산 값 폭락이다. 그래야지 집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죠. 폭락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잡으려면은 큰 거시정책을 펴야 되죠. 거시정책 중에서 금리정책이 최고입니다. 물가와 부동산 값을 잡는 것은 금리정책이죠. 그리고 물가에 부동산 값이 포함돼야 돼요. 전세값하고 부동산 거래, 부동산 인플레이율이 포함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물가에 전세 인플레이션과 매매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왜곡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금리 정책을 지금 고인플레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물가가 5%다 6%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부동산 값에 포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대체하는 각국 정부, 특히 시장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이 대표적인 거죠. 부동산 값 놔둬요. 올라갔다가 폭락하다가
금리로 다 조정을 하죠. 유동성과 금리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정책이 크게 강조가 되지 않죠.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국민소득 1인당 소득이 32,000불을 넘었다 하나 굉장히 취약한 구도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선진국과 다름없을 정도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7, 8만 불 되고 그런 곳과 다를 정도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좌파 경제가 많이 침투되어 있고 취약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부동산의 폭등 랠리가 들어가자 서울을 중심으로 그 국토부 장관 윤석열 정권이 절대 부동산가 폭등은 없다. 문재인 때와 같은 폭등은 없다. 그러다가 한 2주 전부터 흘레벌레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다 그러죠. 늦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금리가 다른 제선진국보다 낮다는 것이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낮다는 것이고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동안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극히 일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문재인 때의 최고점을 뚫고 얼마 정도 올라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2, 3년은 지속하고 대선 경쟁에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죠. 대선을 보면 공학적이라는 거죠. 제가 볼 적에. 자, 오죽하면 이 윤석열 정권은 역대로 무능한 정권이에요. 문재인보다 못해요. 문재인보다. 우리가 부동산가 폭등으로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잃고 우리가 찾았다 그러는데 그게 극히 일부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값이 오르면은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지난 문재인 시대에 그 3년 동안 부동산 값 폭등이 보면은 수도권은 또 지방의 일부도 대구, 뭐 부산, 해운대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떼돈을 벌였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을 찍지 왜 윤석열과 그 당시에 자한당 국힘을 찍었겠어요? 그건 크게 상관없어요. 미국 같은 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값은 크게 금리와 물가로 거시경제로 하다가 안 되면 놔둬야 돼요.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은 공급 정책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2년 동안 공급을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대선 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뭐라 그랬죠? 윤석열도 그렇고 오세훈도 지방 서울시장 당선되기 위해서 임대주택 부동산 공급을 한 200만 원 한다 그랬죠. 200만 원은 개뿔, 200만 원은 개뿔, 한 20만 원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에는 아무리 지어봐야 상관없어요. 그건 다 폐가가 됩니다 앞으로. 대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고물가와 고금리와 그 다음에 인건비의 상승과 원자재의 상승으로 부동산 건축비나 재건축비가 급등을 했다는 거죠. 한 2배 뛰었다는 거죠. 그죠? 미국은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하도 이런 말이 요새 막 그 언론에서 질타를 하니까 어용 언론에서 이런 걸 발표하죠. 세계 58개국 중에서 한국은 부동산 상승률이 48인가 46인가가 된다. 한국은 그래도 선방했다 그래. 선방한 개뿔? 이 큰일 났어요. 윤석열 악위에 잡힌 언론들이. OECD 국가에서 보면 돼요. 지금 현재 세계가 고물가라 그래도 OECD나 선진국은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안 했어요. 그 집에 대한 또 그 삶의 거주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가는 투기가 조금 있다 그래서 하더라도 그거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본주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없어요. 그럼 부동산 값 놔두면 돼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서울 중심으로 전 국민이 회개하고 모든 그 문화 산업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문화 산업 경제 정치가 서울 중심으로 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뭐야, 서울 수도권의 일각처제가 들어간다는 데 있죠.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합니다. 지금 강남의 압구정동이라든가 뭐 서초에 뭐 재건축한 데 있죠. 그 평당 2억 원을 곧 돌파할 겁니다. 3억 원이 갈지 얼마 갈지 몰라요. 그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지금 3억 원 돌파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홍콩같이 된다. 그게 초양극화의 문제예요. 임대주택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두드리기에를 뭐 신혼특공이라든가 뭐 무주택자 청년들 3040에 대해서 저리를 뭐 1% 2%를 줘가지고 부동산 폭등에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는데 아주 극히 맞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고 서울 집중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막으면 못해요. 근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유승민 같은 경우가 뭐 집값 급등을 막지 못하면은 윤석열 정권이 끝장이다. 정신 차려라.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더 무능하다. 이런 말을 하죠. 부동산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민한 게 없죠. 자가 소유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집값 급등을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끝장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것이 꼭 부동산 값 때문에 정권이 뺏기고 무너지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지. 말씀드렸죠. 문재인 때 3년 동안 부동산 폭등으로 겨우 윤석열이 이긴 게 24만 표뿐이 안 돼요. 0.37%?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근데 보수층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부동산 값은 윤석열 말기까지 지속될 겁니다. 폭등이. 얼마 정도 갈지 몰라고 문재인까지 그렇게 폭등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국한된 단지를 보면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보기를 부동산 실패했던 모든 것이 허사다. 경고를 명심해라. 서울 아파트 값이 18주째 상승이고 청약은 과열됐다. 따라서 정부가 종부세를 폐지할 걸 보류했다. 공급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의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둬라. 중앙일보가 이런 칼럼을 사설을 냅니다. 이 바보들이야. 절대 못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언론이나 진보 좌파 유튜버나 진보 좌파지들은 윤석열이 부동산 값을 하향 안정을 아니라 상향 안정으로 정책을 폈다.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편다. 그게 PF 부도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 PF 부실은과 부동산 값이 하향 안정해야 되고 폭락을 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도 부동산 값을 함부로 손을 안 대는 거죠. 이 좌파 경제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고고TV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초양극화 시대에 들어갔고 윤석열이 멍청하기 때문에 이 초양극화 노동 이중구조를 못 바꾸면 말이죠. 대한민국은 진짜 중산층 서민층이 아주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가 됩니다. 그게 선진국의 함정이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초양극화가 더 심해요. 그런데 그들은 강력하고 대규모의 부를 가진 사회 오피니언 리더층이나 기업가들이 사회 환원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 전문직, 변호사라든가 또는 전문직들이 꽤 있죠. 그들은 사회 봉사를 은퇴 후에 책임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악역같이 먹어야 되죠. 사회 환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 대표적인 놈들이 정치인이고 둘째 법조계 출신 놈들이죠. 그 놈들은 봉사하는 거 없어요. 사회 환원하는 것도 없고 그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솔직히 말해. 그 다음에 신부유층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22년 통계를 보면은 연봉 1억 이상이 2022년이에요. 131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말기 들어가니까 지금은 한 200만 명 됐을 거예요. 연봉 1억 이상이. 이들이 신부유층이에요. 이들이 누가 형성하고 있죠? 이거 월급쟁이만 말한 거예요. 대기업. 대기업 한 20군데 따지고. 그 다음에 공기업.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 중고위직, 그 다음에 은행권, 플랫폼 기업, 그쵸? 그 다음에 뭐 신규 벤처 기업들 이런 게 있죠. 이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연봉 1억 이상에 버는 게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은행권 애들이 평균 연봉이 2억입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애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죠. 걔네 반도체 직역 애들이 걔네들이 연봉이 8, 9천이에요. 현대자동차 그 생산직입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이 20살 들어가든 25살 들어가든 걔네 초임이 9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들이 신부유층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물론 일부 있을 것이고 200만 명이 연 1억을 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4년 동안, 5년 동안. 이들이 1억을 연봉을 받으면 평균, 그죠? 200만 명이 한 3천만 원씩 쓰고 생활비로 그 이상 더 들겠어요? 그죠? 뭐 50대, 60대는 더 받을 거죠? 2, 3억 받을 거죠? 연봉 1억 중에서. 그러면은 한 7천만 원씩 저축하면은 한 4, 5년만 저축하면 5년 합시다. 그럼 5, 7에 3억 5천이죠? 거기다 저리 대출 받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제가 말했을 MZ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30대, 40대. 금방 아파트를 사요. 그들이 지방에 사겠습니까? 서울에 사지? 이런 애들이 지금 엄청나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래서 초양극화가 벌어지는 게 자본주의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신부유층이라는 것이 그 금전에 대한 욕구가 기존 세대보다 엄청 강해요. 이들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폭등 들어가는 걸 보면은 재폭등 들어갈 때 보면 30대들이 그렇게 사재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애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 전문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사들 30대는 그래도 돈 못 봅니다. 대기업, 전문직, 금융권 이런 애들이죠. 그죠? 이들이 설치고 다니는 한 부동산 가면 더 폭등하고 얘네들의 생각하는 선진 마인드라는 것이 우리도 홍콩과 같이, 싱가포르 같이, 미국과 같이, 영국과 같이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초양극화에서 나오고 있고 상대적인 사회적 박탈감이 많죠.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어거지로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 개발 이래 노태우가 신도시 200만 호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문재인 박근혜 시대부터 문재인 시대부터 부동산값이 노무현 문재인 시대부터 부동산 폭등했죠. 그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그럼 윤석열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이 멍청한 새끼가.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18분 찍었죠. 들으실 분은 계속 들으시고 지금 상속세 문제가 부동산 아파트값, 개인 아파트값의 문제하고 같이 나오고 있죠. 상속세를 갖다가 왕창 깎아주겠다. 40%까지 깎아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거 깎아야 됩니다. 상속세. 정리세도 깎아주겠다. 뭐 5억까지는 무상정리가 되고 이런 식이 나오죠. 이게 부동산가가 거의 부동산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이러니까 좌파 진보 중도 매체까지 이건 부자에 대한 감세다. 부자반들을 위한 상속세 개편이 되려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나오는 노는거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순자산 인구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순자산 10억이 순자산은 10억 3천만 원이 상위 10%다 그래요. 순자산은 10억 3천만 원만 되면 상위 10%의 부자라 그러죠. 근데 국민들은 부자의 기준을 따지면 우리나라 같이 미국보다 더 세요. 미국 애들은 한 30억, 40억만 되면 부자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조사해 보면은 70억, 80억에 돼야지 부자라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남에 대한 질시, 또 부자에 대한 질시,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강한 나라예요.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미국을 예를 들어줬듯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자산, 순자산, 부채 빼고 순자산, 현금과 부동산 순자산이 10억 이상이 10%뿐이 안 된다. 그들을 위한 감세라고 그러는데 이걸 평균적으로 따진다는 거죠. 몇십조 재산 가진 사람도 있고 몇천억까지 재산 가진 사람도 있고 몇백억 가진 재산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anyway 10억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사람이 10%다. 그런데 그들만을 위해서 상속세를 깎아주느냐? 깎아줘야죠. 세금이라는 것은 적으면 좋고 상속증여세가 없어야지만이 개인도 자꾸 새로운 집을 사고 또 새로운 가업을 일으키고 가업도 개성되고 기업도 살아남고 그래요. 다른 걸 갖다가 그럼 해야죠. 재산세를 좀 더 올린다든가 또 취득세를 좀 올리고 부동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양도세는 좀 줄이고 양도세를 줄여야지 자꾸 거래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활성이 되겠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좌파 애들은 무조건 부동산가 폭등이면 말이지 공격하고 지들이 폭등시켜 지들 시대는 노무현 문재인 시대는 더 폭등하고 또 윤석열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을 못 잡으면 끝난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대로 놔두면 돼요. 쥐들이 언제까지 올라갈 거야? 올라가다 보면 세계적인 경제 격변이나 인플레나 디플레나 뭐 오만 자극이 다 나와서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상속세 전역세를 갖다 대폭 깎아주겠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민주당 놈들도 상속세 전역세를 깎겠다 하더니 전부 다 반대해버려. 윤석열의 상속세 전역세 대폭 감액을 지들이 주도하겠대. 지들이 우파 정책을 내겠대. 그러면은 국힘 놈들이나 민주당 놈들이 이런 걸 갖고 정책 가지고 부동산 값 지금 폭등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상속세 전역세 세법 어떻게 되는가 치열한 논쟁이 붙고 협상을 해야죠. 그건 하나도 안 해. 그건 하나도 않고 이진숙이라는 방통위 후보자 그 거지 같은 애하고 싸우고 있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하고 싸우고 있고 서로가 이게 나랍니까? 마지막으로 갤럽 여론조사를 합니다. 1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더니 갤럽 여론조사가 금요일날 발표된 거 보면은 윤석열 부정평가가 최고가 경제 민생 물가예요. 14%. 김건희 문제가 9%예요. 이거 미친다 진짜. 그 다음에 의대 재원원 확대가 잘못됐다는 게 2%예요. 지금 얘가 윤석열이가 경제정책이나 거시정책이나 미시정책이나 국가에 대한 통치나 정치 철학이 없어요. 그냥 뻥뻥 기존의 정치인들이 했던 걸 따라하면 되고 그걸 반대로만 한다고 생각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벌써 예고가 돼 있었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4년 동안 언급 조금 하듯이 이건 윤석열이 위험하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이 상속세 증여세 세법 개정은 전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윤석열은 보수 우파 를 위해 가지고만 정책을 내는 거예요. 이러면 또 안 돼요. 거기다 또 유승민이가 또 끼어들어요. 부동산 값이 못 잡으면은 윤석열 끝난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이 땅 사고 집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이니 윤석열한테 대타격에 가겠죠. 크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